예, 정창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지지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에 수도권 물류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수도권 물류센터 양구농협의 위탁 운영토록 하셨는데 양구농협의 물류센터 활용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구농협에다가 이제 작년 12월 14일부터 2018년 12월 13일까지 그 액면에 들어 3년 동안 1년 연 사용료 1억 2,700만 원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임대를 줬습니다. 주고서 이제 앞으로 계획이 내일 모레 2월 16일 날 저희가 이제 MOU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하는데 이번에는 그 업무 협약이 또 양구농협에서도 같이 협력회사가 또 2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약을 맺어서 이 전번처럼 그렇게 이제 협조가 잘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게 요번에는 좀 알뜰하게 하고요.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양국은 그래서 나는 농산물을 갖다가 이 판매액에 의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5 이상 순 양구 농산물을 팔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서로가 이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활동성 있게 하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양구농협에서 물류센터를 통해서 양구농산물 네. 또 그러면 마케팅은 상주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아니면은 위탁? 예, 이건 다 이탁입니다. 양구농협에다 이탁을 해서 농협에서 거기서 이제 또 농협에서 그럼 상주에서 예, 판매를 하시는 농협에서 또 거기서 보면은 거기서 이제 저온 저장 및 급속 냉동하고 또 상품 분류해서 소포장으로 나눠서 다시 중간 이 물류센터로 거기서 이제 놓아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른 협력회사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상. 수도권 물류센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도권의 우리 농산물의 유통, 전진 기지를 목적으로 조성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위택만에 머무르지 마시고 행정 지도를 통해 우리 군 농산물이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지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과장님 발언들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소형 건조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좀 사업량이 확대돼서 다행이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지금 고초 농사라든가 요새 원예작물 시설하우스가 늘어나면서 이제 원예작물 생산 농가가 많습니다. 특히 고추 같은 것도 많이 재배되는데 이 작은 소형 건조기 가지고는 건조하는데 건조해서 이렇게 판매하거나 이거 하는데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중형 건조기 소형 건조기보다 더 큰 건조기 한 5,600만 원 정도 선이면 되는 건조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건조기 지원 사업을 요구하는 농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 소득 증대라든가 실질적인 또 지원이 필요한 이 소형 농기계는 또 소형 건조기는 영세 농가라든가 재배 면적이 적은 농가들 지원해주고 또 어느 정도 이상 판매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 농가라든가 또 이제 재배 면적이 좀 많은 농가들은
시범적으로 중형 건조기라든가 좀 더 큰 건조기 지원 사업을 올해라도 좀 이런 뭐 경쟁력 제고 사업비나 아니면 기타 예산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몇 년 차에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형 건조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농업이 규모화되다 보니까 뭐 대형화를 원하는 추세는 확실합니다. 근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지금 뭐 일반 개개인 농가에 지금 소형 건조기는 거의 다 이제 비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 또 이제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지역이 그 원예 작물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그 잉여 농산물이 많이 남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국가 산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예산이 한 127억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올해 그 농촌경제원에서 여기에 대한 그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지금 그 농산물 종합 가공실을 좀 규모 있게 하나 하자. 그래서 어차피 센터가 신축이 되고 그 신축되는 그 부지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다 좀 종합 그 농산물 가공 시설을 해서 농가들이 와서 진짜 말리고 뭐 즙도 짜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그 농가가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기본적인 그 전기세 정도만 저희가 납부를 하는 걸로 해서 한번 그런 그 사업을 한번 좀 심도 있게 좀 그걸 해달라. 그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농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 농가는 뭐 소형 건조기를 원하고 좀 대형 농가는 대형 건조기를 원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농촌에 나가면은 소형 농가도 대형 건조기를 원하고 대형 농가도 대형 건조기를 원하고 뭐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농산물 가공에 관한 사업은 저희 종합 가공실이 만약에 유치가 돼서 설치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과 연계해서 아마 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뭐 당장 이제 수년간 이런 뭐 고추 재배라든가 어느 정도 이제 규모화된 그 농가에서는 어찌됐든 이런 실질적인 뭐 건조기 좀 규모가 큰 건조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뭐 소량이라도 몇 가구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한번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그 제안드리고, 두 번째는 그 쌀 포장재 지원 사업이 이제 전년도에 첫 시행이 되는데 잘 되기도 했지만 좀 미흡한 재질 문제라든가 또 포장재 디자인 또 일부 면 단위의 홍보가 안 된 면들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올해는 이 쌀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그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그런 미흡한 점 보완해서 올해는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소 해안분소가 설치되는데 여기 인력은 어느 정도 규모로 배치하려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농기임대사업소 해안분소를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잠정적인 부지는 그 통일농장 내에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결정되진 않았는데, 글로 만약에 결정이 되면은 제 생각은 지금 통일농장에 저희 있는 인력 3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간제 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2명 정도 해서 그렇게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통일시험장 내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역에서도 원하고 있고, 또 거기 통일농장 시험장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지난해 이제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시설 관리 이런 적은 인원으로 거기서 뭐 시범 재배도 하고 또 그 건물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2명에서 어렵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물도 새 건물인데 좀 이렇게 지저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 충원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그쪽에 설치 같이 되면 이게 종합적으로 그쪽 같이 잘 시설물 관리도 잘 되고, 또 거기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인력들도 고생을 엄청 많이 하던데 그 인원들도 좀 어느 정도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잘 진행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해안 분소가 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안 대책 추진 사업단도 같이 질의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정월대보름 맞이 시래기 소규모 축제를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재경군민의 광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장소가 어디죠? 이게 그 장소가 그 이제 보고서가 그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대보름 때는 그 각 시군에서 올라와서 그 직거래 장터 하는 게 서울에 상당히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저 재경군민의 광장 여기서는 그 행사를 못 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강원도 진품센터에서 하는 걸로 좀 변경을 할까 합니다. 글쎄요, 그 농협에 무슨 뭐 AT 센터인가 뭐 이런 데서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강원도 진품센터에서 하려죠. 네, 강원도 진품센터. 예. 강원도 진품센터요? 예. 뭐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이거 시래기 소규모 축제를? 저희가 이제 요거는 지금 날짜도 제가 볼 때는 2월 22일인데 2월 22일이 보름입니다. 그래서 요 날짜도 조금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저희가 보름날에 타켓을 둔 거니까 저희가 뭐 저희 지역에서 나는 찹쌀이라든지 오곡밥 재료, 그 다음에 묵나물 종류, 요런 종류로 좀 구색을 이번엔 갖춰서 좀 판매를 할까 합니다. 이런 게 장소, 시기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군민회를 또 타시군들하고 같은 시기에 한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행사지, 예? 이게 뭐 축제라고 보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뭡니까? 우리 우리 시래기 산업의 외연 확대하고 그 지평을 넓혀가는 건데, 이게 꼭 뭐 이런 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거는 저희가 어떤 양구 농산물의 홍보 또 뭐 판매보다 그러니까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거죠.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예산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판매를 위한 지역을 달리하는 데 가서 이 농산물 홍보나 판매를 위해서 이런 행사는 굉장히 바람직해요. 근데 어차피 우리끼리의 축제는 이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판매 목적이고 외연을 넓혀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뭐 서울역 광장이라든지, 뭐 국회 마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K 어디지? 기차 거기하고 우리가 MOU도 많이 맺고 있고, 협력적 관계도 알고 있는데, 이런 걸 해야죠, 이런 걸. 굳이 그 정월대보름 전국에 있는 시군에서 다 하는 데 가면 그 품목이 다 그 품목이죠. 예. 요거는 그러니까 좀 형식보다는 제가 하는 얘기는 좀 어떤 실질적인 예, 정책을 입안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좀 실질적인 걸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농기계 사업소 사업소 2층에서 저희가 그 토양 검증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단지로다가 친환경자비로다 인증을 받으려면 정기적으로 그 토양 검증을 받아서 이제 시료를 채취해 갖고 결과물을 이렇게 서면으로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공문 발송이 안 됩니까? 그럼 왜 그 사람들을 계속 거기 와서 찾아가게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저희 군 단위의 토양 검정, 종합 검정실에서는 업무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갖추고 있는 장비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는 어떤 기초적인 토양 검정을 해서 이제 시비 처방서를 농가마다 이제 발부를 해 드리는 건데 그게 아마 이제 대부분 농가들이 시료를 갖고 와서 좀 물어볼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찾으러 가는 농가가 대부분이고 농가가 지금 바빠서 못 오시는 농가들은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2초. 보내드리고 있나요? 예. 그게 정형화되어 있나요? 아니면 편의에? 지금 농가가 지금 바빠서 못 오신다고 저희한테 연락하면 저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글쎄, 그게 어떤 계기에 의해서 된 거야? 아니면은, 왜냐하면 제가 이 전화를
나 이걸 하던 게 작년 한 그 9월 전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네, 이제 그 전에 전혀 안 된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그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아니 그럼 그분이 제가 저한테 메일 오고 문자 메시지 온 것도 있는데 그게 뭐 그분이 그러면 그런 걸 몰라서 그걸 저한테 그걸 했습니까? 제가 의문까지 했는데 꼭 찾으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문 발송이라는 거는 제가 뭐냐면 어떤 결제에 의해서 이렇게 보내주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냐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과장님대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와서 찾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정형화돼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대부분 농가들은 확실하게 말씀해 와서 주세요. 찾아가십니다.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와서 찾아가게 돼 있더라도 그분들이 뭐 필요해서 전화문이나 뭐 이걸 좀 더 이건 알 수 이렇게 이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정식이 절차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와서 찾아가게 돼 있다라는 게. 근데 대부분의 그 친환경 하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저 해안 쪽에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바쁘신 철에. 그건 좀 뭐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공문화하고 이러려면은 기관장 결제를 받고 이래야 되니까 아마 그런 원거리에 있는 관계로다가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개선을 좀 시켜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개선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또 지적 대상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또 하필이면 올해 시래기를 심어서 아주 곤욕을 좀 치르고 있는데 제가 이거 좀 여쭤봐야 우리 그 피해 대책을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주문해 주셔갖고 양국을 해서 그동안에 지난번 회기 때도 이걸 뭐 군에서 좀 마련한다는 걸로 이렇게 제가 옆에서 듣고 좀 흐뭇해 했었는데 가시적인 게 없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래기에 대해서 저도 천안대책단을 와서 1월 1일자로 와보니까 그 시래기가 상당히 그 현안 문제로 해갖고 저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농가들이 생각하시기엔 아마 많이 부족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 지역에 한 480헥타 해갖고 한 870톤 정도의 지금 시래기가 수확이 됐습니다. 수확이 됐는데 건조 과정에서 어떤 이상 기온에 의해서 시래기가 많이 부패가 되고 그런 어떤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저희가 그 나름대로 또 여러 농가도 만나 뵙고 또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해갖고 판단을 한 결과 그 시래기가 올해 이상 기온도 있었지만 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래기 수확 시기가 너무 빨랐다. 좀 빨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수확 시기를 어느 좀 빨리 한 농가에서 피해가 집중이 됐고, 좀 늦게 한 농가에서는 그런 대로 그 피해가 발생된 게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시래기 수확하는 시기를 저희가 좀 어떤 식으로든지 검토를 해서 이건 농가에 좀 홍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중요한 거는 또 농가에서는 피해를 입으셨으니까 자, 그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나름대로 올해 저희뿐만이 아니고 건조하는 작목에 대해서는 모든 작목이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뭐 꽃감, 또 저희 시래기. 그래서 그 시래기 이제 꽃감이라든지 시래기 같은 건조 과정에서 부패된 거에 대해서는 불행하게도 그 국가 재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도 그냥 건의를 했고,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도에서 이제 어떤 대책이 내려왔냐면, 그럼 시래기 재배 농가에 대해서 저리 정부 융자금을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 25농가에 한 6억 4,300만 원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농가가 진짜 피부로 느끼고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게 뭐냐 하고 좀 여쭤봤더니, 그러면 시래기 보관 상자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한 229농가에 한 6만 2천 매 정도 시래기 보관 상자를 지금 지원해서 지금 아마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시래기가 지금 각 농가
또 그 각 장목반별 또 뭐 영농회사법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선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와서 처음 느낀 건데 이 시래기가 이 상당히 규격화가 필요하겠다. 박스도 좀 일어나가 돼야겠고 또 공동선별 같은 어떤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 시래기를 품질 관리를 해야지 A사에서 나가는 시래기는 자기네 나름대로 1등, B라는 회사도 자기네 나름대로 1등. 이게 지금 특등, 우리 품질 좋은 정품 시래기가 중구난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걸 규격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그건 뭐냐? 저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선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들어가서 생산자 협의를 조직을 했고, 유통가공자 협회도 조직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그러면 요거는 중기적인 문제로 한번 시래기 공동선별 쪽으로 한번 가보자 하는 게 지금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기온이 계속 온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작년 올해뿐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래기를 말리는 시설에 저희가 어떤 좀 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환기 시설 또 그거보다 이제 좀 더 나은 시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하여간 그 시래기를 말리는 시설에 대해서 보완 지원 사업을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과장님 그 답변을 들으니까 아주 굉장히 TF팀을 조성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정책 같습니다. 나름대로 진단과 여러 가지 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저도 480톤 중에 제가 2톤이에요.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말씀하신 정보를 제가 전혀 공문서상이나 아니면 면을 통해서나 제 주변에 있는 시래기 농가들로부터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탁상 안에서 그 담당자들끼리의 어떤 논의가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요. 좀 그런 면에서 좀 유감스럽다. 좀 이렇게 해서 현장성 있는 정책과 좀 집행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나름대로 그 진단은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래기가 그러기에는 시래기 농사가 저기 1, 2년 진 게 아니고 한 20여 년인데 오늘 같은 피해가 없어요. 보통 시래기의 그 수확 시기는 11월 달입니다. 11월 달. 그래서 11월 달에 한 8, 90% 하고 게으른 사람을 못 구한 사람들이 올해 좀 혜택을 많이 본 거예요. 11월 달에 무려 20일 정도의 그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상재해에 따른 전반적인 피해로 그 진단을 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걸 너무 또 해서 영하 10도 이하로다가 3일간 지속되면은 그냥 주저앉습니다. 다시 이렇게 이 세포가 일부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꺼멓게 해서 그냥 주저앉고 말아요. 없어지고 맙니다. 수분화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그 품질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박스 실명제가 대안이에요. 공동선별은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나 실패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공동으로 하는 게 잘 안 돼요. 개인적으로 흩어지면 잘하는데, 공동으로 하는 건 이거는 굉장히 요원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박스를 실명제를 해서 개인이 자기가 생산한 물건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최종적인 자기의 책임까지 질 거냐. 그게 바로 실명제거든요. 개인별로 박스를 얼마 이렇게 하면은 그걸 확인하고 그걸 조금 거기 군에서 보태주는 조건으로다가, 보조금 주는 조건으로다 박스 실명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농협에서 90% 이상이 이런 걸 아는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자부담을 들여서 박스를 400여 원대에 지금 구입을 해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쓰는 표준 박스는 650원이에요. 무려 2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도 좀 행정에서 좀 지도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 보다 중요한 것은 농협 박스에 연락처가 농협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농가가 농협 장사시켜주고 농협 홍보해주는 꼴이 됩니다. 농협은 박스 팔아먹고 앉아서 휴지 안 들이고 코 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 그래 놓고 무슨 이게 선별이 제대로 안 됐니 어쩌니, 그리고 농협의
나 양구군에서 그 뭐 선별비를 지원해주니 안 해주니 이거 속아 웃을 일이에요. 예. 우리 양구군에서 하는 정책은 농협도 지역에 있는 농협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들한테 우선되어야 돼요. 농협의 이익보다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인가 어젠가 제가 전화를 몇 군데서 받았는데 양구군 농협에서 떡을 다 돌렸대요. 떡을. 그래갖고 지금 방앗간에 양구군 전체 방앗간에 김이 나야 되는데 김이 안 난답니다. 설 분위기가 안 난대요. 근데 그 농협장이 돌린 그 떡이 그게 농민들한테 되돌려줘야 될 어떤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줬다는 거예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게 바로 교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정확한 이게 시래기의 그 어떤 우수성 이거를 하고 경쟁력을 시키려면은 이게 시래기 실명제로 가야 돼요. 그것이 박스입니다. 근데 그거 하라면 안 하니까 양구군에서 그 박스를 지원을 해주되 그 정확하게 자기 그 농장명이나 전화번호나 이런 게 이게 한 분들한테 이걸 정책화 시키면은 이거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시래기 농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양구군은 그동안 겨울 농사가 전무했어요. 예. 여름 내내 돈 번 거 겨울에 놀면 돈 다 까먹고 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게 이런 면에서 이 시래기가 굉장한 양구의 경쟁력이고 진짜 양구에 맞고 앞으로 그 양구가 이 시래기 메카 더 나가서 농업의 메카로 갈 수 있는 이게 아주 전위적당 이게 바로 소재가 시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앙정책의 중앙정부의 어떤 기준 여기에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진보된 정책을 나눠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해안에 계신 몇몇 분들하고 저하고 텔레비전에서 그 꽃감 피해에 대한 것을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 농림부에다가 전화를 수없이 하고 난리를 쳐갖고 이게 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게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이게. 근데 그 담당자가 제가 직접 통화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재해 품목에 이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기금의 어떤 그건데 광역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하면은 무이자 자금을 해줄 수 있다. 즉, 2% 되는 돈을 도와 군에서 1%씩 이렇게 분담을 하면은 그나마 이게 좋은 이게 대책이 될 수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양구군에서 그런 대책을 내놓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받아다가 센터링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군에 그런 또 기금이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시래기 문제가 터지자마자 그때 이제 제가 농업지원과장이었었는데 우리 재담당 부서가 저희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빠르게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우리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이게 어떤 농업재해로 인정을 해달라 하는 걸 보냈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또 여러모로 이렇게 신경을 쓰셔갖고, 정부융자금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융자금을 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안 지역에서 이 융자 받으실 분이 없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금융기관에서는 융자 받을 때 꼭 담보를 원합니다. 담보를. 근데 담보 제공이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한정이 돼 있다. 또 하나는 아까 의원님도 강조를 하셨지만 지금 박스 포장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도 지금 해안 쪽에서만 제가 죄송합니다. 해안 쪽만 말씀드려서 해안 쪽에서만 시래기 박스로 지금 나가는 종류가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디자인이 다른 종류 이렇게 나가는 종류가 제가 알기에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새 생산자 협의회의에 가서 제안을 한 게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농협 박스도 한번 구해봤습니다. 양구 농협 박스에 양구 농협 협동조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잘못됐구나. 그래서 제 생각은 생산자 협의회가 생각을 한 게 그게 뭐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박스를 다 소진을 하면은 내년서부터라도 박스를
박스를 생산자 협의회 주관으로 만들되 아주 해안 펀치풀 시래기면 해안 펀치풀 시래기 아니면 뭐 양구 펀치풀 시래기 그러든지 그렇게 해갖고 저희가 양구군에서 나가는 시래기는 전부 다 포장을 통일하고 지금 이제 그 밑에 지금 뭐 양구농협동조합 이렇게 있는 거 그거 빼고 지금 말씀한 대로 생산자 실명을 넣자. 그래갖고 유통을 해야지 그나마 우리 시래기가 앞으로 경쟁 있게 나갈 수 있지. 이게 전부 다 생산지는 양구 시래기인데 뭐 어떤 건 X 시래기, 어떤 건 O 시래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그 소비자들도 야, 이게 양구 시래기가 이게 한 포장재도 아니고 여러 포장재니까 소비자들도 상당히 헷갈리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부터 어떤 시래기 산업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전 한번 재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어떤 그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통일화시키고 규격화시키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고품질화로 가려면은 그 각자의 그 특수성 이런 것을 인정을 해서 자율 경쟁을 시켜야 돼요. 이제 거기에서 지금 이게 양구산이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박스에 표기된 거하고 그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요. 문제가 있거나 제품이 더 좋을 때는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질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좋았을 때의 혜택, 그것이 소비자가 그걸 나빴을 때의 그 거부감, 또 AS를 대책을 요구할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박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산자 이게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이 실명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박스 정책이다. 그리고 이걸 통일화시킨다라는 것은 이건 고객이 결정을 해야지 이건 정책 결정자나 생산자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이건 고객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디자인이 잘 된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비슷하게 답습하게 돼 있어요. 그건 절대로 관에서 결정할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박스 실명제라는 거예요. 박스 실명제.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박스 지원해주면은 다 그만큼 박스 값이 안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굳이 다른 데다 도매 안 넘기고 자기가 팔거나 넘기더라도 그걸 쓰게 돼 있어요. 그 박스를. 예. 너무 제가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마치겠습니다. 정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경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와 현안 대책 함께 하셔도. 네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의 고품질 양구쌀 생산 지원에 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학을 다니다 보면 작년에 이제 담당 부서에도 잠깐 제가 전화를 해보긴 했지만 이제 그거를 수매하느냐고 이제 선정을 했던 벼 품종이었나 보더라고요. 오륜벼하고 오대벼를 이제 두 가지를 저걸 했는데 오륜벼가 밥을 하고서 이제 보관해 놓는 보온 상태에서도 질이 안 좋고 수확량도 안 좋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오륜벼를 양구군의 수매 권장 작물로 선정하게 된 동기와 앞으로 올해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경지 의원님 질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정부에서 정부 양국 수매를 하는데 정부 양국 수매 품종을 1개군에서 2품종씩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양국 품종 조정 협의를 열어서 2015년도에 매입 품종을 5대하고 오륜으로 하자 이렇게 거기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륜이 들어가게 된 동기는 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오륜 대신 운강이라는 품종이 들어갔었는데 운강이라는 품종이 실제적으로 수량은 많이 나는데 쌀의 질이 좀 저하되는 그런 품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쌀 전업농해 중심으로 오륜이 좀 양구에 좀 상당히 좀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만 해도 2014년 정도까지만 해도 한 200헥타르 정도가 저희 지역에서 재배되고 또 오륜이
그 운광보다는 쌀의 질도 좋고 또 생산량도 뭐 거기에 못지않게 난다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5대하고 오륜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오륜벼 재배 면적이 한 319헥타르에 생산량이 한 2,000톤 정도 생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막상 이거를 저희가 수확을 해보니까 지금 그 농협이라든지 쌀 판매처에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했는데 밥을 해놓으니까 밥이 더울 때는 괜찮은데 이게 약간 시간이 지나서 식다 보니까 이 색채가 약간 노란색을 띈다. 그래서 이게 뭐 반품이 들어옵니다. 이런 소리를 농협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도에 건의를 해서 한 1249톤을 정부 공공비축미 내지는 시장 격리국으로 저희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20kg, 한 2000톤 가운데 1249kg를 정부 양국하고 시장 격리국으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별쌀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고, 또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래서 오륜벼는 저희가 2016년도서부터는 근본적으로 뭐 농가들이 정 원하면은 종자 공급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종자 공급을 안 하는 쪽으로 농가에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그러면 2개 품종을 선정을 해야 됩니까? 예, 올해는 2개 품종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위원회 질의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농업의 진짜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쌀이거든요. 쌀을 이제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농업 조정위원회에 농가 협의도 하고 또 양구에서 재배도 여러분이 단연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의 그 조직에 걸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기후변화라든가 새로운 특화 작목을 이제 발굴하고 세계적인 품종을 이제 이끌어내려다 보니까 어떤 기술 보급 이런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데, 그 농작물의 어떤 생태나 품종 개량의 기본의 업무가 예전에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많고 인력은 부족하고 그러시겠지만 좀 품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소있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률 단편적인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처리를 해서 문제는 없겠지만 거기에 좀 힘들겠지만 농업기술센터의 목적 기능에 걸맞는 좀 행정을 쌀뿐만이 아니라 다른 품종에도 다른 업무에도 그런 식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남면 용화리 근간의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쌀을 먹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품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인맥으로 인해서 한 5, 6년 전에 충청도에서 제가 과장님께도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맛있어요. 향미 비슷하면서 찹쌀의 기능도 살짝 들어있고 수확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아름아름 자기들끼리는 그거를 이제 재배를 많이 하는데 단점이 수매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여론도 들어보시고 해서 벼 수확 품종을 선정한다든가 다른 업무에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덧붙여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오륜벼가 어떤 품질이 나쁘다, 좋다, 이거를 판정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단연간 쌀 전업농가 중심으로는 오륜벼가 계속 재배가 됐었고, 또 이 오륜벼가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여와서 그동안에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지 양록제라든지 몇 번 이렇게 쌀 전업농회 중심으로 시식회를 개최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괜찮다, 좋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종도 저희가 지금 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품질도 좋지만 농가에서는 뭐 정부 수매나 이런 걸 원하기 위해서 수량도 지금 이제 뭐 간과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뭐 남면서 용안에서 일부 재배하고 있는 그런 품종은 제가 판단했을 때 막기깔이라든가 이런 품종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 조그만 품종을 저희가 저희가 그러니까 두 개 품종밖에 군에서 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그만 소면적은 어떤 품질이 좋다 그래도 저희가 상당히 지정을 해드리긴 힘들고, 어차피 군의 농업행정이라는 게 군 전체의 면적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농가가 충분한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저희가 쌀에 대해서는 지금 소득이 안 되니까 농가에서 상당히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쌀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 주 먹거리니까 저희 행정에서는 항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쌀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함이 없이 그렇게 잘 추진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본인이 얘기한 건 용아리 쌀을 선정해달라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식회라고 우리도 거기다 이게 빨간 거 파란 거 붙이라 해서 우리도 붙였는데, 이게 단점이 밥을 해놓고 서너 시간 지나서, 그러니까 아침 할 때 딱 맞게 안 하잖아요. 그게 본인들도 몰랐는데 그 양이 줄고 누래지고, 또 어떤 농가는 또 수확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전자제품 회사에서 세탁기라든가 청소 하나 만들려면은 수 없는 주부 체험단을 해서 또 연구하고 해서 하잖아요. 농업도 이제는 마찬가지예요. 품종이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고 또 기능성 쌀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일률적인 그런 절차보다는 체험단을 예를 들어서 그건 얘기를 드린 건데, 그 정도로 행정의 그런 정책을 결정하실 때 좀 농업기술센터 다운 심도를 기울인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재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다른 부서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상당히 많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 소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많은 일을 하는데 딱 한 가지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 가뭄 대책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서 올 겨울까지 계속해서 이제 가뭄이 발생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고, 또 지난해 가을에 좀 비가 좀 한 달 동안 조금씩 왔습니다만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눈이 없는 겨울이 지속되면서 거의 강우량이 없습니다. 겨울에 이제 눈이 내릴 때에 그 눈들이 지하수가 충전이 되고, 또 봄철에 하천수가 이렇게 증가되는 이런 선순환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금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올봄 영농기 농업용수가 아주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가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계획이 없는데, 혹시 가뭄 대책에 대한 여기에는 설명이 없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철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우리나라가 진짜 가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수 현황을 좀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평년 같은 경우에 한 1,340mm 정도 강우량이 됩니다, 저희 나라에.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811mm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한 60% 정도 강우가 내렸고,
금년도 1월 달에는 강우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눈이 오긴 했지만 살짝 깔리는 정도라서 뭐 강우를 향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도 안 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영농기를 앞두고 지금 농업 용수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2014년서부터 이제 관정 사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관정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한 243봉 정도를 2014년도, 2015년도에 관정을 굴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농가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그래도 좀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여간 좀 항상 해도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금년도의 계획은 전번에 한번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관정 개발 사업을 지금 한 예비비 한 1억 정도를 우선 좀 쓰려고 지금 승인을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거를 뭐 무작정 이렇게 뭐 관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선 가뭄의 우심 지역을 전수조사를 한 3월 10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굴착을 했던 관정에 대해서 활용 실태도 조사를 한꺼번에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해 장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를 3월 말까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다행히도 다른 시군에는 한 4천만 원씩 정도씩 받았는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작년에 한 8천만 원 정도의 도비를 확보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한 해 장비 50세트를 지금 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하고, 또 관정 개발 사업을 한 40공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4억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도 이제 국비가 되겠습니다. 고냉지 채소에는 가뭄 대책국 관수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 저장용 탱크하고 용수 공급 장비를 한 5천만 원어치 예비비에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이런 상태로 가뭄이 이상기온에 의한 가뭄이 지속된다고 보면은 이 관정도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근본적으로는 소류지 조성이라든지 농업용수 확보, 또 기존에 있는 저수지의 밑바닥을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소류지나 아니면 농업용수 시설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가뭄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지금 파악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대책은 하고 계신데, 지금 과거에는 2, 3년 주기로 이렇게 나타나던 이 가뭄이 최근 이제 10년을 보면은 거의 이제 연례적으로 이렇게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보스 포럼에 의하면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10년 내에 제일 큰 어떤 재앙이 위험이 물 위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거하신 대로 과장님의 어떤 근본적인 가뭄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 한 2, 3년 동안에 우리 군의 어떤 가뭄 대응 어떤 대책이 사실은 어떤 관정 개발에 이렇게 치우쳐 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우리 군에도 이제 많이 산재해 있는 그런 어떤 저수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의 어떤 준설이라든가 또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소류지들에 대한 어떤 새로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고, 또 제일 이제 지난해 보면은 봄에 밭작물들이 어떤 밭작물들이 어떤 피해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파종 시기를 조절하는 어떤 장목이라든가 또는 그 장목 전환 뭐 이런 것들 또 이 농가에서는 어떤 그 농작물 재보험이라든가 뭐 또 쉽게는 또 뭐 논물 가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우리 지역에 맞는 다양한 어떤 이런 이 종합적인 그 가뭄 대책을 지금 수립해야 된다. 이게 뭐 3, 4월 어떤 실태 조사를 하기 전부터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수년 동안 가뭄이 지속되면서 야기됐기 때문에 이런 그 종합적인 그 가뭄 대책을 지금 수립을 해서 그 올 봄의 어떤 가뭄 또 앞으로 다가올 어떤 그 이런 물 부족 현상에 대해서 그 종합적으로 그 대책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